그 아무리 초절정 고수급 매초풍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만 마리의 독사 공격에는 대책조차 없는 지경. 눈이 멀었기에 이런 무차별식 공격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양극은 계속해서 피리를 불어댔고 이제 곧 매초풍의 목숨도 끝장날 찰나 건물 밖 나뭇가지 위를 마치 신선처럼 서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옥소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옥소 소리가 천지를 뒤덮었고 심지어 옥소 소리 안에는 심오한 내공까지 담겨 있었으니 매초풍과 구양극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고 이내 엄청난 내공에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죽겠다 싶어 구양극은 목염자만을 안아들고는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옥소 소리가 멈췄고 그럼 가면 쓴 귀인은 매초풍을 구하기 위해 옥소를 불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다음날 기훈장에는 안 좋은 소식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초풍이 구멍 뚫린 해골을 보내왔다는 것은 곧 기훈장에 피바람이 분다는 것이었죠. 그 누구라도 매초풍에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곽정과 황룡이라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예물로 내 작은 성애인이 받아주시오. 육장주는 내가 여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 이미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황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받아주시오. 이 약의 가치는 황금 1만 냥보다 더 크다 할 수 있었습니다. 황룡이 받아서 냄새를 맡아보더니 구하옥로 아니군요. 낭자가 이 약을 어찌하시오? 그냥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때 물이 가득 찬 무쇠 항아리를 가볍게 들고는 호숫물 위를 뛰어서 다가오는 한 노인. 모두들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이 정도면 천하오절급이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노인이 와서는 자신을 소개했는데 뭐 철장수상표 9천인이라고? 그 말에 다시 한번 크게 놀라고 말았으니 9천인이라면 강호에서 유일무이하게 천하오절에 가장 근접해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마침 육장주는 매초풍이 쳐들어올 것에 자포자기하던 중이었는데 만약 이 무림의 선배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매초풍 정도는 조금의 걱정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또 이리 되면 곽정과 황룡 역시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구천이는 굳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자신의 무공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벽돌 하나를 가져와서는 맨손으로 으깨기 시작했는데 벽돌이 마치 모래마냥 완전히 분해돼 버렸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천하오절급인 게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한껏 어깨에 뽕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강남 육계가 귀훈장에 도착했다는 거였습니다. 곽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달려가서 넙죽절하며 인사를 올렸는데 가진학은 여전히 화가 나 있어서 곽정에게 맴매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 요녀랑 같이 다니냐고 말이죠. 영감님, 왜 잘못도 없는데 사람을 때리는 거죠? 용아, 그만해. 그나마 동생들의 만류로 가진학을 겨우 달랠 수 있었고 화해의 분위기도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뭐 이분이 철장수상표 9천인 선배시라고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올렸어야 했는데 결례를 범했습니다. 육장주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아군이 더 있으면 좋았기에 9천인과 강남 육계를 극진히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포로 9천인이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나라가 곧 병사를 일으켜 남송 정벌을 시작할 것인데 이참에 금나라 군을 도와 송나라를 멸하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무림의 대선배라도 또 천하오절급이라도 매국노와는 사생결단만 있을 뿐 강남육계는 즉시 대들었고 곧 싸움이 벌어질 찰나 구천이는 유리 술잔을 쥐고 있다가 손가락을 튕겼는데 술잔 윗부분이 마치 칼로 도려낸 것처럼 잘려져 나왔습니다. 웜에 이런 무공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였습니다. 구천이는 어쩌면 진또배기 중에 진또배기 든 뭐든 강남 육계에겐 그런 거 안 통했습니다. 한 붙자 해버렸으니 행여나 사부님들이 다칠까 싶어 자신이 대신 싸우겠다고 한 곽정이 구선배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구천인과의 1대1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곽정은 항룡 18장 중 15장을 배워 무공이 100인역에서 150인역으로 상승된 상태. 고작 50밖에 상승이 안 된 이유는 항룡유해를 제외한 다른 장법은 마스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곽정은 우직하게, 어쩌면 좀 미련하게 항룡 18장을 그냥 순서대로만 발휘하고 있었고, 역시 단조로움이 길어지니 빈틈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구천인에게 크게 한방을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는 분명 큰 부상으로 이어질, 정말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마치 모기한테 물린 수준. 이번엔 일부러 맞아보았는데도 또다시 모스키토보다 못한 플라이급. 그럼 곽정의 차례였습니다. 항룡유해로 보답을 해주었고 구천이는 맥없이 날아가더니 실신 직전인 상황. 결국 철장수상표 구천이는 이름뿐인 허울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잡범 상대는 황룡만큼 잘하는 이가 없었으니, 그런데 그때 매초풍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가면을 쓴 사람까지 데리고 오다니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매초풍은 잡혀있는 양강과 양강의 부하를 풀어달라 했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육장주와 매초풍이 도화도의 동문이었다니. 강남 6개만 편이 없는 상황. 운이 좋아봐야 강남 1개나 2개가 될 판이었고, 그나마 구천인의 뜬금포 발언으로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황역사가 전진칠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 말에 정신이 나가버린 황룡. 이름이 육승풍이었던 육장주도 대노하면서 전진칠자를 반드시 죽이겠다 했고, 매초풍도 그 누구보다 충격을 먹은 게 확실했습니다. 이때 황룡의 유일한 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관 최고의 지능인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그 좋은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럴 땐 강남 6개 주총이 더 쓸모가 있었습니다. 구천인에게 다가가 소지품을 싹 다 털어버리곤 구천인이 사기쳤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기꾼의 말을 믿으시는 건가요? 그제야 명석함이 돌아온 황룡. 자신도 직접 구천인표 벽돌을 가로로 으깨버리고는 구천인의 혈도를 찍어 바른 대로 대라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고문 분야에서도 황룡이 최고였습니다. 아까 전 무쇠항아리는 위쪽 부분만 물이 들어있던 것이라며, 또 호수바닥에 미리 말뚝을 박아 그걸 밟고 건너온 거라고 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기꾼의 황역사가 죽었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위명을 떨치던 구천인의 명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정전 15화가 끝났습니다.